북한이 우리 해군 잠수함의 설계도를 갖고 있어요? 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우리 군의 3,000톤급 최신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라고 있거든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설계도를 2016년도에 해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그 당시에 3,000톤급 잠수함 설계 기술만 빼간 게 아니라 전투 체계 알고리즘도 빼갔고요. 콜드 런치 기술도 빼갔습니다. 콜드 런치 기술이라는 것은 잠수함에서 여기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수중에서 발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압압축 공기 시스템으로 물속에서 사출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수중에서 물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엔진을 점화시켜서 날아가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빼내가가지고 북한이 힘폭급 잠수함 SLBM 발사에 사용한 걸로 지금 드러났죠. 사실 그 당시에요. 뉴스에서 보는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와서 네. 불 붙는 거? 그렇습니다. 그 기술까지. 그때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북한이 SLBM 시험 발사를 한다고 했을 때 북한의 기술로는 4, 5년 내에 저거를 전력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1년 몇 개월 만에, 1년 수개월 만에 그걸 했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냐 봤더니 나중에 이제 보니까 우리 잠수함 콜드런치 기술까지 빼내가서 사용해서 개발 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던 거죠. 그걸 빼가는 게 가능해요? 근데? 좀 황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국방부가 그걸 부인했어요. 그렇다가 나중에 국정감사에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게 확인이 됐는데요. 도선안창뿐만 아니라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2 그리고 또 수송함 구조함인 통역함까지 설계도가 다 탈취되고 전투 체계까지 다 탈취당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심지어는 독도함 같은 경우는 대형 수송함 독도함 같은 경우는 이미 수년 전에 뺏갔었고요.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요. 어떻게 해킹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국방망이 22일 동안 열려 있어가지고 북한 해커 조직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그 사건을 취재하다 보니까 국방망 해킹망뿐만이 아니라 방위산업체까지 이게 해킹 당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군사 비밀이 빠져나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도 북한이 새로 개발했던 무기들이 우리 군의 무기하고 비슷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군이 발사했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같은 경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의 현무 투비 미사일과 유사하다. 외형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미사일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고요.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걔들이 신형이라고 선전하면서 발사했던 것이 우리 군의 천무2와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 설계도를 훔쳐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ADD 국방연구소장은 겉모습만 그럴지라도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 의혹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만둬요? 징계 난리 나지 않아요? 국방부가?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해군 제독 말이 이거는 우리 잠수함 설계도가 빠져나갔다는 거는 우리 전략 무기지 않습니까? 잠수함이 더군다나 최신형 잠수함이었는데 이게 빠져나갔다는 거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설계도를 빼내는 것과 똑같다는 사건이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뭐냐면 전투 체계 알고리즘까지 빠져나갔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작전 반경이라든지 전투 체계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자격에 노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는데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걸 덮기에 급급했는데 또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뭘 도둑 맞았다. 가정집에도 도둑 맞았다. 무슨 회사에서 뭐 도둑 맞았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해가지고 빨리 찾고 하지만은 이게 사이버 세계에서 도둑 맞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그 이후에 복잡한 사건들이 생겨요. 북한이 우리 걸 가져갔느냐를 또 그거를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도둑 맞았냐를 또 알려야 되는 그 사건 자체가 우리 또 사이버 능력이 노출되는 그런 미묘한 것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파장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 가상 공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되도록 덮으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똑같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감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한테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우리 설계도로 잠수함 만들면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참고를 많이 했다고 보죠. 최신형 북한도 잠수함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게 참고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잠수함의 선체 재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특수광을 사용하거든요. 탄소광에다가 망간, 구리, 니켈을 섞어가지고 비율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만드는 고난도 기술인데요. 이게 자체가 또 강도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X, Y급이라는 강제 강도를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HI 100급이라고 하면은 조선 안창호급이 HI 100급이거든요. 미국의 C-율법급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정도 고강도 장력을 갖고 있는 잠수함을 만들려면은 특수강이 필요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특수강도 필요하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북한은 없을 거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만났던 합참정보본부의 최고위 관계자 얘기로는 북한이 그 설계를 갖고 있더라도 그걸 만들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데, 첫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강을 재련하는 그 강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고, 또 하나가 재료들을 구해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제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우리처럼 만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쓰든 못 쓰든 북한 해킹 실력은 대단한 건가요? 어떤가요? 북한의 해킹 실력은 국제적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최근에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만 콕 집어서 해킹했잖아요. 그러니까 핀셋 해킹도 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우리나라 군 전문가들한테 메일을 해킹하려는 시도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전체적인 기술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다음에 북한이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걸로 지금 해킹 실력, 사이버 해킹 실력을 보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을 또 그 인도 대신 이스라엘을 넣고 그 다음에 5위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2022년 유엔 보고서를 보면은 북한이 2022년도 한 해만 해도 가상자산을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2천억원짜리 탈취한 걸로 유엔 보고서에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휴전 상태잖아요. 이게 근데 오프라인에서는 150일의 휴전 상태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가상 공간 온라인 세계에서는 24시간 남북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북한이 우리 해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우리도 북한의 가상 공간에 침투해가지고 활동을 하거든요. 북한 가상 공간에 침투해서 활동하는 조직 자체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이제 비밀로 분류해놓고 있는데, 남북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24시간 사이버 공간에서 웬만큼 사이버 능력이 있는 나라라고 그러면은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게 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실제적인 가상 공간에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24시간 끝이 없겠군요. 끝이 없죠. 이상 국방삐컷이었습니다.